안녕하세요. 부천 성인문예학교 해오름반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꺾은선 그래퍼, 막대 그래퍼, 그림 그래퍼에 대해서 공부하였는데요. 오늘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이용되는 그래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64쪽입니다. 생활 속 수학 1번. 다음은 3시간 단위로 기온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와 같이 기온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인지 써봅시다. 기온의 변화를 무엇으로 나타냈어요? 그림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그림 그래프라고 합니다. 네, 3시간 단위로. 오늘 15시, 15시는 오후 3시죠. 30도였어요. 18시, 저녁 6시죠. 29도 내려갔어요. 저녁이 되니까. 그 다음에 21시는 저녁 9시입니다. 밤 9시 27도로 내려가고,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온도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내일 다음날 아침 9시에는 28도, 낮 12시가 되니까 30도가 됐고, 오후 3시에도 30도. 그 다음에 다시 저녁이 되니까 다시 내려가죠. 네,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온도, 기온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림 그래프가 되겠죠. 다음은 2번입니다. 다음은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네, 오염된 것을 물을 이용해서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만큼 많은 물이 있어야 다시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데, 깨끗하게 하는데 가장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그러면 이 그래프 밑에 보면 네, 요 한 통이 1000ml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소주 100ml를 버려서 깨끗하게 하는데 물이 5통하고 좀 더 필요하죠. 그래서 5통이니까 일단 5000이에요. 5000하고 50L가 더 필요합니다. 우유 100ml를 정화하는 데는 일단 3통하고 그래서 3000이죠. 750이 더 필요하고, 식용유 100ml를 정화하는 데는 2통 2000이죠. 2000에 700이 더 필요하고, 커피 100ml는 한 통 1000에다가 440이 더 필요합니다. 된장찌개 100ml는 한 통 1000에다가 120L가 더 필요하대요. 무엇이 가장 많이 필요한가요? 네, 밑에 라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라면 국물 100ml는 376L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이런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 것은 소주죠. 소주 100ml를 정화하는 데는 5050L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 것은 소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마셔야 할까요? 그러면 또 건강을 해치겠죠? 네,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5쪽으로 가겠습니다. 3번. 그래서 2번에서도 그림 그래퍼였습니다. 네, 통의 그림을 나타내서 그림으로 나타낸 그래퍼였죠. 그 다음에 3번에서는 막대 그래퍼죠.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역별 1인당 한 사람당 1일 하루에 생활 폐기물 배출 현황, 한 사람당 하루 동안 버리는 쓰레기의 양인 거죠. 현황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빨간색 가운데 평균이 나와 있죠. 우리나라 전체 평균. 한 사람이 하루 동안 0.97kg을 버린대요. 이게 평균이 있고 가장 적은 곳이 인천이네요. 0.64kg. 그리고 어디가 제일 많은가요? 제주도. 1.81kg이죠. 제주도 왜 많을까요? 관광지여서 그렇죠. 여행을 가서 버리는 폐기물이 이만큼 많은 겁니다. 그러면 1번. 1인당 1일 생활 폐기물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 제주도였습니다. 제주.
2번 생활 폐기물 배출량의 전국 평균. 평균은 1인당 몇 킬로그램이었나요? 빨간색이죠? 여기 0.97kg이 평균입니다. 우리나라. 다음 4번. 다음은 2020년 7월 한국 금거래 시세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이것은 끝건성 그래프로 나타냈죠. 그러면 요 한 칸이 끝자리가 2,000원, 3,000원인 거 보니까 요 한 칸이 1,000원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7월 20일 날 28만 2천원과 28만 3천원 사이에 금값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21일 날은 좀 내려갔죠. 21일에서 22일은 올라갔습니다. 22일에서 23일 좀 올라갔고, 23일에서 24일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제일 가파른 곳, 여기가 제일 가파르죠. 그래서 23일과 24일이 금값이 제일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밑에 문제를 볼까요? 네, 1번. 7월 21일부터 여기죠. 금값은 상승했습니까? 하락했습니까?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가죠. 여기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상승했습니다. 2번. 금값의 차이가 가장 큰 날은 며칠과 며칠 사이입니까? 가장 많이 오른 날이겠죠? 네. 가파르게 오른 날이 23일과 24일이죠. 7월 23일과 7월 24일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 우리 3단원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은 통계 그래프였다면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단원으로 비율 그래프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습 목표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세요. 비율 그래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비율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비율 그래프를 보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뜻인지 그것을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 열기. 지원신의 학교에 새로 입학한 학습자는 모두 20명인데요. 이 중에 9명은 지인의 소개를 듣고 오셨고, 6명은 현수막을 보고, 4명은 홍보 전단을 보고, 1명은 인터넷을 검색해서 입학하셨다고 합니다. 학교를 홍보하는데, 학교를 알리는데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네, 어떻게 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까? 네, 이것을 뭔가 표나 그림을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표로 정리를 해서 이것을 그래프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67쪽 준비하기 학습. 1번 생각 열기의 내용을 왼쪽에 금방 우리 읽었죠. 네, 학교에 오시는 방법, 지인 소개인지, 홍보 전단을 보셨는지, 현수막을 보고 오셨는지 그 생각 열기의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네, 전체 20명이 오셨는데 지인 소개로 오신 분은 9명이었고 현수막을 보신 분은 6명, 홍보 전단은 4명, 인터넷 검색해서 오신 분은 1명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백분율은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100 중에서 얼마에 해당하느냐, 그런 의미가 백분율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하면요. 조금 치우고 보겠습니다. 45는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전체 20명 중에 9명이 오셨죠. 그래서
20명 중에 9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백분율로 나타내려면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약분하면 1되고 이것은 5가 되죠. 그래서 9, 5, 45. 그 다음에 30원. 전체 20명 중에 6명이 온 거죠. 20명 중에 6명이 현수막을 보고 오셨어요. 백분율로 나타내려면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러면 약분하면 이것이 1이라면 여기는 5가 되겠죠. 그래서 6, 5, 30입니다. 그러면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홍보 전단을 보고 입학한 학습자는 전체의 몇 %입니까? 여기를 채워야 되겠죠. 전체 20명 중에 몇 명? 20명 중에 4명이 홍보 전단을 보고 오셨어요. 백분율로 나타내려면 곱하기 100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0 하나 약분할 수 있고 1원 1, 2, 5, 10이죠. 이렇게 약분을 하면 4, 5,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20%입니다. 20%이다. 2번 학교 홍보 방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20명 중에 9명이 왔고 백분율로 나타내면 45%죠. 그래서 이 방법은 지인 소개입니다. 지인 소개로 오신 분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 2번. 다음은 학습관 댄스 교실의 수강생들이 선호하는 건강식품을 조사한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네, 무엇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네, 홍삼을 제일 많이 좋아하시고 오메가3, 그 다음에 유산균, 비타민 이렇게 해서 건강식품을 좋아하신대요. 선호하신대요.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수강생이 선호하는 건강식품은 홍삼이었죠. 42명 홍삼. 그 다음 홍삼을 선호하는 수강생이 42명이었어요. 오메가3를 선호하는 수강생보다 몇 명 더 많습니까? 오메가3는 26명이죠. 그럼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42 빼기 26 3 남고 10 빌려주고 여기는 6 여기는 1이죠. 그래서 16명이 더 많습니다. 홍삼을 좋아하시는 분이 16명이 더 많다. 이렇게 그림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조. 그래프의 종류, 비율 그래프죠? 네, 그러면 비율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항목의 크기를 뭘로 나타냈나요? 비율로 나타냈죠? 우리 백분율이라고 했어요. 이때 퍼센트로 나타냈습니다. 비율로 나타낸 그래프를 비율 그래프라고 한다. 그리고 비율 그래프는 띠처럼 나타내는 띠 그래프, 원으로 나타내는 원 그래프 등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낸다. 비율 그래프는 전체 백분율로 나타내죠. 그래서 100%로 나타낸다. 전체를 100이라고 보고 나타낸다. 예제 1번. 어떤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항목의 크기를 비율로 나타낸 그래프를 말한다. 그래서 비율 그래프죠. 이것을 비율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제 2번. 다음 그래프에서 비율 그래프를 모두 골라라. 네, 1번은 끝관성 그래프고 2번은 막대 그래프고 비율 그래프는 조금 3번 크게 볼까요? 네, 이렇게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부분 나눠놨죠. 이런 것을 비율 그래프라고 합니다. 4번 같은 경우는 퍼센트로 나타냈어요. 백분율로. 그래서 여기서 비율 그래프는 3번, 4번이 되겠죠. 1번은 끝건성 그래프, 2번은 막대 그래프, 3번, 4번이
비율 그래프입니다. 전체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항목별로. 그 다음 69쪽.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수를 써봅시다. 비율 그래프에서 항목별 비율을 모두 더하면 얼마가 되죠? 우리 전체를 얼마로 보기로 했었나요? 100으로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각 항목별로 얼마에 해당하는가, 이것이 비율 그래프였어요. 그래서 전체는 모두 더한 것은 100이 되어야 합니다. 2번. 다음은 학습자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조사한 표입니다. 표의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고 D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전체 50명 중에 20명이 사과를 좋아해요. 그래서 50명 중에 20명이 사과를 좋아해요. 전체를 100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럼 0 하나 약분하고 5 1은 5, 5, 20. 그러면 남은 것이 20 곱하기 2죠. 20 곱하기 2는 40이 되죠. 그래서 여기 40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를 사과, 그래서 40이죠. 네, 여기는 40입니다. 이번에는 감을 볼까요? 감은 전체 50명 중에 15명이죠. 50명 중에 15명입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 0 하나씩 약분, 5 1은 5, 5, 20, 15 곱하기 2는 3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0,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20되고 모두 합하면 100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전체 10%에 해당하는 거죠. 전체 50명 중에 10%에 해당한다. 50명의 10%는 100분의 10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면 5 1은 5만 남았죠. 그래서 50명 중에 5명이 수박을 좋아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백분율로 D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요. 처음에 40만큼, 그 다음 30이죠. 그러면 10, 20, 30 여기까지네요. 이것이 감이었죠. 감. 그 다음에 10, 요까지 수박. 그 다음에 20이죠. 네, 10, 20. 그럼 꽉 차죠. 여기가 배. 이렇게 해서 D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주말 농장의 밭을 50%는 아들에게. 우리 퍼센트에서 전체는 항상 100이기 때문에 100 중에서 50만큼이라는 것은 반을 의미합니다. 반. 100의 반이 50이죠. 50%는 아들에게, 반을 아들에게, 30%는 딸에게, 20%는 동생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원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러면 50이니까 여기까지죠. 여기가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30. 하나 5죠. 5. 여기가 10, 20, 30. 여기까지가 딸. 나머지 10, 20이죠. 10, 20은 동생.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말 농장의 밭을. 이렇게 해서 오늘 비율 그래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